60대인데도 가볍게 뛰어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같은 60대인데 걷는 것 자체가 힘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40대는 청춘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어떤 40대는 노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몸 상태는 관리의 결과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 강도를 어떻게 잡아야 저속 노화가 되는지 그 판단 기준과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지능 루틴을 함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속 노화가 뜨는 이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 요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사이의 간격을 체감한다는 겁니다. 즉, 오래 사는 시대일수록 남은 시간을 얼마나 덜 아프게 살 것인가가 중년과 노년의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속 노화의 핵심 키워드로 운동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 노화를 늦추는 원리입니다.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몸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은 하루 중 길어야 1시간 남짓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나머지 23시간 동안 우리 몸은 그 자극을 회복하면서 더 강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즉, 운동은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회복을 통해 몸을 업그레이드하는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와 양이 과하면 오히려 염증과 손상을 늘려서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강도로 하느냐입니다. 3. 저속 노화 운동의 핵심은 운동 강도를 내 몸에 맞게 잡기입니다. 같은 달리기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체력이 좋은 분에게 달리기는 운동 강도 50에서 60% 수준일 수 있지만 운동을 거의 안 해온 분에게 달리기는 운동 강도 90%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달리기가 저속 노화 운동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달리기가 노화를 앞당기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노화는 남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기준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기능은 순서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도 순서가 필요합니다. 건강지능 관점에서 운동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능이 떨어지는 순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런 흐름으로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 유연성, 근력 상체 하체, 민첩성. 그래서 운동도 이 흐름에 맞게 잡아야 낙상 위험을 줄이고 움직임을 안정시키고 결국 저속 노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5. 매일 10분. 저속 노화 집에서 가능한 5대 운동 루틴. 1. 균형 운동으로 낙상 예방을 시작합니다. 선 상태에서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두고 양손은 허리에 올립니다. 30초에서 1분 동안 버텨보세요. 가능하면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균형의 많은 부분이 시각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어렵다면 발을 완전히 일자로 두지 말고 반만 겹치는 형태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 발목과 종아리부터 풀어야 걷고 뛸 수 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무릎은 90도로 굽혀 앞으로, 반대쪽 다리는 뒤로 뻗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눌러 종아리와 아킬레스를 늘려줍니다. 10초부터 시작해 30초까지 늘려가세요. 강도를 올리고 싶다면 발끝을 살짝 들어 올리면 더 잘 늘어납니다. 3. 코어 근력 운동으로 강력한 기초를 만들어 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팔은 90도, 고관절도 90도로 만들고 무릎을 바닥에서 5에서 10cm만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세요. 이 동작은 코어뿐 아니라 견갑, 고관절 안정성까지 함께 잡아주는 기초 운동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팔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무릎을 과하게 들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4. 심폐지구력 운동입니다. 집에서 숨 차게 만드는 동작.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끼고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오른쪽 무릎을 터치. 다시 반대로 반복합니다. 30초부터 시작해서 1분, 가능하면 2분까지 늘려보세요. 횟수를 기록해두면 심폐지구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민첩성 운동입니다. 발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입니다. 양발을 앞뒤로 벌린 상태에서 발을 교차하며 빠르게 바꿉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익숙해지면 바닥에 선을 하나 그어두고 선을 밟지 않도록 빠르게 교차합니다. 이 능력은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발이 반응해서 균형을 잡는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운동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거구나. 이 기준이 정리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지능 루틴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걷기만으로는 저속 노화가 어렵다는 말의 진짜 뜻. 걷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속 노화 관점에서 걷기는 건강해지는 운동이라기보다 많은 경우 기능 회복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저속 노화를 만들려면 보통 2가지가 필요합니다.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근육이 뻐근해지는 근력 자극, 즉 걷기가 숨이 찰 정도라면 유산소가 되지만 숨이 차지 않는 걷기만으로는 저속 노화의 핵심 자극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7. 매일 운동해도 괜찮은 사람과 망가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매일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강하게 하는 것 강강강이 문제입니다. 건강지능 운동 루틴은 이렇게 갑니다. 어떤 날은 70에서 80% 강도로, 다음 날은 40에서 50% 강도로 가벼운 회복 운동. 다시 강도를 올리는 순환. 이렇게 해야 회복이 쌓이고 몸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의 대표 패턴도 비슷합니다.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아서 회복이 안 됨. 성과를 너무 빨리 내려고 무리함. 주말에 몰빵하고 평일에 퍼짐. 운동은 몰아치기가 아니라 쌓이는 시스템이어야 오래 갑니다. 팔 운동보다 더 중요한 습관은 수면입니다. 저속 노화에서 정말 큰 축은 수면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몸의 회복 시스템이 무너지고 운동, 식사, 스트레스 관리도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가능하면 하루 7시간 내외의 수면을 우선으로 잡으시고 수면이 흔들린다면 호흡, 생활 리듬, 근육량 같은 기본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실제로 늙어가는 속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가 청춘처럼 보일 수도 있고 40대가 노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몸을 관리해온 방식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10분, 무리하지 않는 강도로 회복이 쌓이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시면 1달, 2달, 3달 뒤에 분명히 내 몸이 달라졌다는 감각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속 노화에 필요한 운동과 생활 루틴을 건강지능 기준으로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